그래서 이제 진법 진수가 나오는데, 이제 ASCII에 대해서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라고 해서 미국 정보교환용 코드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 식 같은 거, 라인 피드라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알 수도 있어요. 뭐, 이제 보시면, M은 3회차가 됩니다. 3회차 만든 거는. 한 번에 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제 진법들이 나와 있고, 이제 자리 올림은 한계치가 다 될 경우 올라간다. 그래서 진법과 비트 연산자, 비트 연산자가 있는데, 이제 XOR 부분이 나왔으니까 XOR 부분 한번 보고 가죠. XOR은 00이나 11일 때 0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XOR EAX, EAX 합시다. 만약에 이 값이 그냥 0101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하면 무조건 0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같잖아요. 0이나 1 경우수가. N은 그래서 0을 만드는 걸로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비트 연산자 같은 경우 그냥 AND, OR, XOR, NOT은 그냥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시프트 연산 같은 게 SHL, SAR. 그래서 해석하시면 돼요, 이것도. 그냥 A 언더3는 이런 식으로 하고, 이 A, AND는 이렇게 하고, AOR은 이런 식으로, NOT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시프트는 이런 식으로 두 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법을 보시면 그냥 다 대입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하고 그냥 문자만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진법을 보시면 그냥 문자열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릴리즈 보면 이 대입도 안 해. 그냥 변수라는 걸 생성하고 그냥 이걸 리터럴로서 쓰기도 합니다. 릴리즈는 최적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법에 따른 서식 지적자들이 있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런 식으로 또 다양하게 있는데, 그냥 계속 반복된 뿐이에요. 함수 프롤로그가 있고, 여기 스택 할당합니다. 함수 끝나고 함수 에필로그엔 스택 지우는 게 있고, 여기 XOR, 0이 되면 XOR EX, EX가 있고, 그 사이에 있는 코드들 그냥 여기 우리가 입력한 코드들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A를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EAX, ECX, EDX 레스트만 바뀌었죠? 그리고 그냥 푸시 EDX로 넣고 마지막으로 푸시로 이 주소 넣은 다음에 프린트F 호출하고 앱으로 끝내는 거 간단하죠 이제? 자 이제 I7754 이 방식이 있고 뭐 넘어가죠. 뭐 스캔F 이런 식으로 오류 나오는데 고치는 법은 CRT, Secure No Warning이나 아니면 Disable 하던가 아니면 SDL 검사를 끄던가. 그래서 스캔F 같은 거 보시면 그냥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그러니까 B 주소를 가져가서 그냥 푸시하고 그건 뭐 스캔F 하기 전에 문자를 푸시하고 그리고 스캔F 호출하고 뭐 이런 구조에 똑같아요. 그냥 함수 구조들 보면은 시원한 함수들은.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스캔F 언더S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캔F 언더S 함수를 호출하지 다른 차이점이 없다. 언더S의 경우 넣을 수 있는 거로 이제 크기 지정할 수 있는데 솔직히 크기 지정 안 해도 자동으로 해줘서 나한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스캔F라는 게 포맷이고 여기 이런 것들 보면 CMP나 JN이나 MOV나 JMP나 MOV인데 이거 솔직하게 다 하기에는 노가다일 뿐입니다. 그냥 자 A와 E를 비교해라. 그래서 그게 같지 않느냐, 같지 않으면 구C로 첨부해라. 그럼 구C는 또 어디 있는데 구C는 여기 있죠. 그래서 0이 되어라. 0이구나. 그럼 만약 같으면 각 1하고 여기 뒤 점프해가지고 뭐 A3이니까 여기서 두 값을 다시 EX 다시 뽑고 그걸 다시 푸시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이것들도 다 조건물이고 CMP라는 거는 그냥 밑에 있는 조건물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나중에 테스트나 그런 것도 나오는데 N의 1이 아닌지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아무튼 밑에 있는 조건문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봤다시피 같지 않은 경우인데 조건은 반대로 포기해야 됩니다. 어셈블리어상. 그래서 만약 같은 경우는 같지 않다로 비교하고 이제 같지 않다 경우는 같은 걸로 이렇게 C 언어의 어셈블리어를 통해서 그란부 규칙들이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냥 반대에 돼가지고 크거나 작거나 하는 이제 비교한 값이 JL이 비교한 값이 작거나 크거나 작거나 같거나 크거나 같거나 이런 식의 규칙을 갖고 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이 이렇게 되어 있고 참과 거짓은 그냥 1과 0일 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뭐 그래서 이 사만연선자 같은 경우에도 같으냐 조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디스어셈블리어로 보면 그 흐름이 그냥 언어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이 순서도랑 의미는 똑같아요. 그냥 보이는 게 어떻게 컴퓨터 연산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CMP 비교합니다. 뭘 비교하냐? 넘과 1, 그게 같으냐? 그러면 같지 않으면 여기로 가라. 같지 않으면 else로 가라. 여기서도 같지 않으면 해도 else로 가죠. 그것도 같지 않으면 해도 else로 가겠죠.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있는 것들 J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조건물을 2개 넣어가지고 비교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건물 2개, 하나 만족하고 2개 만족해야지 이러한 흐름을 만들 수 있어. 5월 같은 경우는 그냥 둘 중 아무거나 할 수 있게 둘이 가는 거 똑같죠? 똑같지 않았네. 그래가지고 3회 가지고 같냐? 같으면 5B 출력하고, 5구에서 같지 않으면 이 둘 다 같지 않을까 그냥 다음 곳에 하는 그런 식의 어떠한 흐름을 우리는 해석만 하면 돼. 우리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미 C 언어적 알고 있으면 그게 언어적, 그 어셈블리어로 어떻게 해석할지 그 원리를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해석하면 됩니다. 대충. 그래서 스위치문 같은 경우는 흐름 다 알고 있죠. 그냥 move EX num. 자, num의 값을 ECX에 넣어라. 그리고 ECX의 값을 비교해라. EBP랑. 그래서 그게 1인가 1이랑 같으면 1의 경우의 수로 가고 2에 같으면 2의 경우의 수로 가고 1, 2도 아니다. 그냥 디퍼런트로 가라. 이런 흐름을 갖고 있다. 브레이크는 끝내라. 그냥 케이스문에서. 그래서 브레이크와 컨티뉴 같은 컨티뉴는 그냥 조건문으로 돌아가는 거고 브레이크는 끝내는 거고. 그래서 JMP문으로 프로그래밍이 끝날 때까지 L 같은 경우 컨티뉴는 그냥 조건문으로 계속 돌아갈 뿐입니다. 왜 조건문이 없잖아요. 생략되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실행할 뿐이고, 이제 고트 같은 경우는 그냥 JMP라고 생각하면 돼요. A라는 곳에 있는 거 바로 밑에 있는 그 명령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증감식 같은 경우가 순서의 차이 이것도 보면 이제 add 1이 어디 있냐? add 1이 여기 있죠? 자, add 1에만 집중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 순서상으로 A 다음에 AD죠? 자, 그 다음에 출력하고 여기는 A가 여기 있다. 불러오는 것 중에 add 1의 위치가 이 앞에 있냐 뒤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게 증감식이고, 이제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디스어셈블리어고요. 그냥 포문이 그냥 계속 비교해주고, 자, 이게 거짓이 될 때까지 그냥 계속 밑에서는 계속 올라갈 뿐이죠. 비교하고 조건문에. 이러한 흐름 갖고 있다. 이 안에 있는 거는 이 코드들이고, 넘일가 이거를 printf 이런 식으로 하는 문.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자세히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알아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조금 우리가 하는 말을 이해했으면. 우리가 이게 콜이 이제 함수를 호출하는 거고, add는 더하는 건데, 그게 exp면 이제 스택을 정리하는 거고, 이제 push ebp나 이제 move 이거 같은 경우는 함수 프롤로그, n 에필로그고, n은 리턴 값을 0으로 만드는 거고, cmp는 비교하는 건데, 그 밑에 있는 이 j문이 중요하고, 이 j문의 흐름을 통해 어떠한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이제 move는 그냥 0 대입하고, 이 주소, num의 주소 안에 제 가로 안에 있는 거 주소라고 했죠. 그리고 이 주소에서 값을 가져서 EX에 넣어라. 이러한 흐름을 갖고 있다. 그래서 포문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초기식 있잖아, 초기식. 초기식 하고, 조건식 가고, 조건식 한 다음에 같지 않으면 이거 실행하고, 다시 조건식 가고, 조건식 가는데 그 전에 증감식 한번 하고, 다시 조건식으로 가고. 뭐 이런 구조다. 그래서 포인터 같은 경우에 LEA가 쓰이는데, 그래서 이 PTR이잖아. 이 포인터 A. 즉 A의 주소에 그냥 EX 넣는 거예요. A의 주소 넣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자, 여기서는 그냥 주소를 넣잖아. EX. 즉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A의 주소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그 주소를 ECX에 넣고 ECX 주소에 1을 넣는다. 이거 결론적으로 A에 넣는 거랑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터랑 흐름은 이런 흐름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포인터 이해하기 위한 어셈블리가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접 참조 같은 경우 그냥 형에 따라서 알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범행 포인트 이런 거 보면 진짜 어렵게 나왔어요. LEA 같죠. 근데 쉬워요. 자, 지역 변수 5를 대입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자, 지역 변수에 있는 주소를 추출해요. 그 주소를 범행 포인터에 넣습니다. 그리고 범행 포인터에 있는 주소를 뽑아서 그걸 ECX에 넣었어요. 여기 있는 건 이미 주소이기 때문에 ECX 넣을 때는 move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범행 포인터의 주소가 아니라 범행 포인터 안에 있는 값이 이제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그냥 move를 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ECS 해가지고 정수 포인터에 넣고, 그리고 이걸 출력하는 거고. 출력할 때 보면 정수 포인터에 있는 거를 하는데, 정수 포인터 안에 있는 거는 지역 변수입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하고, 지역 변수 주소 있는 거를 다시 꺼내서 지역 변수 꺼냈죠? 그럼 지역 변수를 이렇게 꺼내는 자가점입니다. 포인터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갖고 있고, 이제 이것들 갖고 있는 거 보면 이제 스택이란 공간을 갖고 있다는 걸 이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들이 갖고 있는 거. 참고로 이것들은 이제 문자열도 이런 곳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데이터에 있다. 힙이란 공간이 있고 레스터란 공간이 있는데, 이제 레스터도 뭔지 알았어요. 이 레스터 변수가 무엇인지는 자동적으로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넘어가서 동적 변수의 초기값은 이제 디버그 모드에서 디버그에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퓨어 모드로 보면 그냥 이거는 함수 호출이에요. 사이즈만큼. 사이즈가 결론적으로 4가 되기 때문에 호출하고 스택 정리하고 거기 있는 주소를 이제 넣고, EAX는 아까 안 봤는데 함수가 끝날 때 전달하는 거는 EAX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함수 안을 보면 가장 요약할 수 있죠. 대부분 90%로 EAX가 이 함수의 결과값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함수 콜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다중 포인터는 어떤 거냐? 이런 식으로 현재 보자. 그냥 A의 주소에 2를 넣고, 그 A의 주소를 뽑고, 그 A 주소는 B에 넣고, 그럼 그 B에 있는 주소를 뽑아가지고 C에 넣고, C에 있는 주소를 뽑아가지고 D에 넣고, 그리고 그거 접근할 때는 이런 식으로 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기 보면 D에서 뽑고요, 다시 뽑고, 다시 뽑고, 다시 뽑고, 4번 걸렸죠? 자,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이 함수 호출 구조를 여기서 조금 더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수학 같은 경우는 그냥 값을 복사하기 때문에 푸시로 복사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주소를 넣어서 주소는 이 변수의 주소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 근데 이거 CPP 같은 거 뒤져보면 똑같은 거 하죠. 거의 결론적으로 이 앞에 있는 거랑 이 두 개는 그냥 문법이 다르지 그냥 컴파일러에서 봤을 때 똑같은 코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 호출을 이런 식으로 똑같게 하고,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의 구조를 갖게 되는데, 그래서 수압이나 이거 두 개 보면 이 두 개 다 똑같다고 하잖아요. 똑같다. 그래서 이거 보면 그냥 똑같습니다. 뭐 딱히 다른 것도 없고. 그래서 보이드 수압이나 C++은 이런 식으로 지역 변수는 각각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 그래서 함수 호출을 응용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떠한 원리를 가지냐? 이거 보시면 그냥 들어온 거 보면 ptior이잖아요. 우리 ptior이 주소예요. 그 주소를 EX 넣고 그 주소를 없애는 건데, 이 주소 자체가 보시면 C이지만 이 C에 접근할 때 그냥 이 주소를 가져다 의미해서 C의 주소를 어떻게든 뽑아온다. 입력한 거. 뭐 이것도 그냥 씌우는 식으로 하면 이거 M% 지우고 그냥 이거 포인터나 아니면 주소 넣어가지고 그런 식의 구조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어요. 이 C++의 개념을 시온으로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게 다 되진 않아요. C++이 조금 워낙 어렵게 짜져서. 그래서 함수 호출 구조를 보시면 이런 식의 흐름이 돼 있다. 그래서 구조체 포인터가 있고, 구조체 포인터는 그냥 두 가지의 변수를 이런 식으로 모아둔 거다. 그래서 이 주소를 해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포인터로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 무브. 해석은 힘들어 솔직히. EBP-4가 기호 이름 없이 보면 이게 어느 것인지 어려워요. 보면 기호 이름 없이 하면 이런 것들 다 무엇인지, EDX 무엇인지 하나하나 따지면서 이게 무엇인지 다 정리해가지고 표 그려가지고 이 함수 스택에는 뭐가 들어있고 이거 인자로 들어온 것부터 리턴값 이런 것들 다 계산해가지고 코드표 만들어서 보시면 그제서 조금 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해 두는 게 조금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함수 포인터가 시작되고, 함수 포인터는 그냥 간단하게 함수에 주소한 다음에 그걸 호출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주소를 호출하죠. 이거 보면 그냥 EBP로 되어 있고. 그래서 함수 포인터도 그냥 이런 식이다. 뭐 함수 포인터 활용도 이런 식이고. 이거 보면 조금 재밌는데,
이 플러스 이렇게 된 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이게 어떤 흐름이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흐름이 다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2, 1을 빼면 0, 1, 3, 5가 돼요. 그래서 0, 1, 3, 5에만 이런 식으로 0, 1, 3, 5, 나머지 9B 같은 경우는 40, 11, 9B라서 옆에 한번 확인해보죠. 40, 9B가 그냥 다음 줄로 이동하는 걸로 있고, 그래서 이것 같은 게 좀 특이한데, 먼저 여기서 2A를 뺍니다. 어디 있냐, 그래서 2A를 뺐었어요. 자, 이 위에 있는 건 2A 빼면 0부터 5 사이의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게 0부터 5 사이의 값에서 클 경우 그냥 바로 점프합니다. 그 이후의 경우는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예외를 이미 처리해두고 무브를 해가지고 값 연산 시작합니다. EDX. 자, 여기 저장되어 있는 EDX에 1 곱해가지고 그거를 여기 있는 거 해가지고 주소, 이 주소 안에 있는 값이 결론적으로 JMP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주소를 리틀 엔디앙에서 40118B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있는 거예요. 이거 7구죠? 그래서 이게 1 플러스일 경우 곱하기 일 경우 이렇게 읽어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석이 조금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셈블리어들은. 그래서 예외 처리도 있고 한글 코딩 툴도 있으면 보면 그냥 한글 코딩도 똑같아요. 그냥 대입 이렇게 되고 함수 호출되고 뭐 이렇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값 EX 그냥 바로 쓰죠. 그 다음에 주소, 문자 주소 해가지고 프린트F, 이거 다시 스택 정리. 그래서 한글 코딩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그냥 이름만 다르지, 프린트F나 이런 거 다 똑같다. 그래서 프로세스라는 거였는데 이제 메인 스레드와 서브 스레드 해가지고 두 개를 실행할 수 있다는 거 저번에 배웠죠. 그 프로세스의 메모는 이렇게 돼 있다. 스택, 힙, 프로그래밍이지 이런 것들이 돼 있다. 그래서 멀티 스레드 코딩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함수로 보면 그냥 여기서부터 0, 0, 0 스레드 1의 주소, 그 다음에 0, 0, 그 다음에 함수 호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택 정리하고. 자, 이제 어느 정도 규칙이 나왔는데 이제 스택이 다시 나옵니다. 자, 스택은 FIF 구조로 먼저 들어온 걸 먼저 처리한다. 자세히 안 한 이유는 그냥 다 함수 호출이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더 자세히 하면 어려워요. 뭐 그래서 QCA라면 A 들어가고 B 하면 B 들어가는데 B가 먼저 빠져나가야 된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데 그것에 대한 특징은 에다 서브로서 알 수 있고, 그래서 스택 같은 경우엔 위로 자라고 힙 같은 경우는 아래로 자랍니다. 그래서 꿀팁 같은 경우는 컨트롤 엔터로 이제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소스 코드에 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도 나옵니다. 어느 게 배열 같은 거 쓸 때 이게 14 어느 거인지 참고해서 쓰면 되고, 마우스 위치되는 것들. 그래서 디버깅 중에는 이렇게 주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 문자를 해석도 해줘요. 우리가 이거 어떤 건지 조금 더 보기 편하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 뭐 이동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세스와 스레드와 스택 프레임들이 있고, 우리 프로세스 알고 있죠? 우리가 실행주의화하는 공간. 그리고 스레드는 우리가 주스레드하고 서브 스레드들이 있고, 스택 프레임 우리가 아까 함수 사용할 때마다 그런 프레임들. 그래서 함수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하나 프레임 틀이 있다. 그래서 EBP를 통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함수는 이런 식으로 지역 변수, 리턴, 매개 변수 등의 흐름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어셈블리어를 총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이 함수는 시작과 끝을 가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소, 기계어, 어셈블리 해가지고 시언어식으로 이제 우리는 시언의 개념을 통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어셈블리는 뜻을 갖고 있고, 그것들의 어휘를 나머지 언어 나와가지고 표현한 게 어셈블리어다. 그래서 어원이라는 걸 갖고 있다. 사실상 기계어는 어셈블리어다. 저 O란 말이 푸시 EBP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것은 위치다. 그것이 가리키는. 자, 이 기계어가 있는 위치. 그래서 범용 레스트 안에는 이런 식 구조가 되어 있고, 흐름은 1, 2, 3, 4, 5다. 그래서 푸시와 팝을 통해서 스택에 대입할 수 있는데, 자, 64비트의 경우는 8바이트고 32비트에선 4바이트이다. 자, EIP의 흐름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 있을 때 다음에 주소 가르치는 거기 이거고, 그 다음 건 이거고, 이거는 의미니까. 자, move 같은 경우는 대입을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이거는 EDX에 있는 값을 EX에 대입해라.
ESP는 현재 주소를 가리키고 있다. 현재 스택 주소. 그래서 스택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그거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다. 그래서 함수 프롤로그라는 것도 있는데 함수의 시작을 가리키고 함수의 끝 시작 보면 푸시 BP이고 팝 BP 하면 없어질 거고. 그래서 지역 변수에 있는 경우에 그 서브가 있고 그래서 무브를 통해서 지역 변수 정리한다. 그래서 EBP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가 이걸 가르치기 때문에 여기보다 낮은 것들을 다 등에 있는 지역 변수를 다 지우는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의 경우랑 이게 문자열 이런 식으로 가는 구조를 갖고 있고, 그래서 move sd는 이런 명령을 갖고 있다. 이것도 대입이다. mmword라고 하는 데이터 단위가 있고, 기본 데이터 단위는 이렇게 많다. 바이트, s바이트, 워드, s워드, d워드, sd워드, f워드.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인터넷 구글링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SMM이라고 하는 레스터는 2000년도 프로그램이 아닌 조금 지나서 나온 CPU의 기능이다. 그래서 최신 CPU나 아니면 조금 지나서 나온 기능이라서 요즘 프로그램은 자주 보인다. 그래서 어셈블리어는 add sub dive 윌이 있으며 리트가 비겐디안, 배열, 그리고 어셈블리어 CMP는 뭐다? 컴페어, 비교하는 거다. 그래서 1, 2를 비교하고 JMP는 무조건 이거다. 그래서 고투랑 개념이 같다. 그래서 J조건문표를 보시면서 해석하는 게 좋다. 이거는 이거 진짜 만들 때 노력한 거라서 보시면서 하는 게 좋고, 그래서 배열의 이용 포문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각 따로 분해해서 보이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이게 어느 부분이고 사실 분해해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생각하면서 하면 훨씬 더 코드의 흐름을 알기 편할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배열 같은 것도 하나씩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콜 같은 거 보면 EIP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푸시 BP로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그래서 돌아갈 주소를 스택에 넣고 있는다. 그래서 리턴을 하면 이 돌아갈 주소로 돌아가고 스택에는 사라진다. 자, 인자와 지역 변수인데 받은 거는 그냥 플러스 대하고 마이너스 대.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가지게 된다. 자, 다시 호출한 재기함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도 그냥 하나하나씩 떼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조건은 반대로 되는 경향이 있는데 보시면 그냥 조건이 다 반대되어 있죠. 그래서 조건이 반대로 되고 논리 연산자 그럼 그냥 AND OR, XOR 이런 식으로 있고, 어떻게든 흐름을 만드는 것 뿐이에요. 흐름 다 그냥 C 언어의 개념들을 어떻게 이걸 언어로 흐름이 돼 있을까 생각해보시면 이제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자, 이제 포인터들, 함수 포인터들. 데이터 단위하고 범위 레스터. 함수 정리하면 이제 함수의 시작과 끝이 있고, 매개 변수가 있고, 지역 변수가 있고, 함수치 있다. 그래서 지역 변수들은 마이너스 대, 매개 변수들은 플러스 대인데, 중요한 건 플러스 4는 리턴 어드레스다. 그래서 어셈블리에 나오는 것들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 시언어 이렇게 코드적으로 볼 수도 있고, 제조건 모먼 중요합니다. 변수와 주소 이렇게 저장된다. 그래서 푸시할 때는 이 뒤에서부터 들어가는 규칙이 있어요. 자, 이제 디버그와 퓨어 모델에 대한 설명인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1라인을 통해서 조금씩 이상한 개발을 해볼 건데, 그래서 어떤 걸 해볼 거냐, 우리가 이제 어셈블리 하면 그 어셈블리를 통해서 코딩할 수 있어요. 헬로 월드 주소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코딩을 하다던가, 아니 이런 식으로 쓰다던가. 우리는 이제 알고 있으면 디스펠 통해서 함수의 프롤로그 에필로그를 그냥 만든다고 했죠. 우리 메인 그냥 빅메일 했을 때 그걸 없애는 명령을 써가지고 쓸 수도 있어요. 이거 마이크로소프트에 나옵니다. 그냥 인라인 어셈블리요. 해가지고 스택 참조할 때 로컬 사이즈, 그래서 지역 변수 사이즈만큼 할당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테이오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인라인 어셈블리로. 그래서 배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 뒤에는 주석입니다. 주석이 이거 있는 거는. 그래서 printf hello world를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오프셋 워드에 있는 주소, 헬로의 주소, 오프셋의 주소. 아, 제가 포맷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조금 줄여가지고 푸시 오프셋 이렇게 줄이고 하면 여러가지 어셈블리어들을 인라인 어셈블리어 통해서 개발해보면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JMP 같은 경우에 선대 주소로서 바이트 수를 갖추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인라인 어셈블리어를 통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제 개발까지 하면서 조금 더 어셈블리어를 알면 장점이 뭐가 있냐, 이것의 원리를 알면 나중에 디버깅이나 그거 할 때 조금 더 많이 알기 때문에 편합니다.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개발 지식들이 있는데 윈도우는 많이 할수록 많이 프로그램 할 수 있어요. 다다익선입니다. 아무튼 이제 끝내도록 하죠.